오늘 양시장 급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 내내 계속해서 급락세를 유지해온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2,500선 아래에서 2,4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하향되고 있고 성장률마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밤에 있었던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오늘 한국 증시 특히나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상계엄령이 어제 저녁 10시 반쯤 선포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가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979년 이후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이 사건을 당연히 반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테고 어제 저녁부터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했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관련된 ETF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 티커 같은 경우에는 EWY. 어제 장중에 낙폭이 7% 이상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장 마감에는 그래도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장중한 때는 7%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쿠팡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장중한 때는 8% 이상의 급락 흐름 나타내기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ADR 그리고 KB금융 ADR 등이 6에서 8% 이상의 급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에 가장 부담이 됐던 요소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우려감을 키웠던 요소는 바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인데요. 어제 장중 한때에는요, 이 역외에서 1,45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빨리 한국 시장에서 빼서 외국의 지갑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한국에 있는 많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혼란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은행 측에서는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같은 경우는 관망 개조가 필요하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기간과 최근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흐름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이 사태와 관련된 시장의 분석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계엄령 사태가 나오고 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증권가에서 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발행된 리포트를 봤더니 그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을 던진 리포트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 이유도 그러할 것이요. 이번 윤 정부에서 가장 크게 밀었던 것이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도 일본 증시처럼 잘 가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의지가 이번 해 내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혼란의 정국이었기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건이 빠르게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 리더십이라든지 정권 유지 여부에 따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시장을 받쳐줬던 것이 이렇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하는 기업들이었는데 만약에 이번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게 된다면은 프로그램조차도 밸류업조차도 사실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소를 계속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정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정책의 성격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선 또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어서 만나보시죠.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팩트체크 시간을 통해서 증안펀드가 조성된다면 시장이 그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증안펀드 이야기 바로 나왔습니다. 워낙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금융위 측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를 즉시 가동하도록 대기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안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 폭락 시 매입을 해서 또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증안펀드 이야기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영향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정부 금융당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은 오늘 아침에 9시에 긴급 금통위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국정 불안 요인은 여전히 잔존한다라면서 여전히 보수적인 대응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IM증권 측에서는 수습이 빠를수록 증시는 빠르게 안정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만 수습이 빨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수습이 좀 빨랐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한국 증시가 그나마 좀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결국에는 성장률을 둔화시키길 마련입니다.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러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좀 꺾인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유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많은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비상계엄령,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었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외신 측에서도 약간의 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해외 거래 한국 자산에는 타격이 있다라면서 이제 미국 국채로 현재 시선이 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고요. 나인티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가 더 커질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 보호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라면서 외신 측에서는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 정부에 있어서 약간의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좀 장기적인 시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레임덕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라면서 증시는 이후에 정치적인 변화 가능성을 프라이싱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치적인 테마주가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차기 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시장은 가격을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투자 전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보시죠. 대신증권 측에서는 물론 이러한 사태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450선까지 떨어졌죠. PBR 0.9배 미만으로는 사실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면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지금 이 시점도 괜찮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상 밖의 언더슈팅이 나온다면은 주식 비중 유지하거나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방산, 화장품 괜찮은데 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함께 긍정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장 방향성이 현재 없습니다. 오늘도 정치 테마주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 어렵습니다. 전략 함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